안녕하세요. 광아치 구독자 여러분. 광아치 엄마입니다. 날씨도 많이 무덥죠? 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 바람도 주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옷가에 탈락됐던 얘기를 들려줬잖아요. 네,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옷가에 탈락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그냥 그 옷가에서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다른 꿈을 갖지 않았었거든요. 그냥 나는 졸업하면 뭐 거기에 가는 거니까 이러고 별로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5학년까지 지나갔는데 옷가에 꼭 탈락되고 나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했죠.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그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1호 사진이 큼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진에 누가 있었냐면 김일성하고 여자들 4명이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친구 언니였거든요. 그 언니가 백두미령 해설 강사를 했었어요. 그 백두미령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 그 백두산 있는 그쪽에다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해갖고 통나무로 지은 집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해설 강사를 했었는데 김일성이 7, 8월이면 해마다 그 백두산 삼지연 쪽에 가서 계속 쉰대요. 그래서 김일성에 가면은 그 백두미령 그쪽에 계속 가나 봐요. 그러면 그 앞에서 김일성 앞에서 그 해설을 하는 그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.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뭐 이런 걸도 좋아했고, 또 우리 학교가 좀 그 외국인들이 오면 참관 코스라서 저희 학교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뭐 여기는 어떤 곳이 이런 것도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었고, 그래서 그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옷가에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꿈을 접었었죠. 그러다가 옷가에 탈락이 돼서 거기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어요. 근데 그거는 해마다 뽑는 게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해가 그걸 뽑는 해였어요.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고 일단 최종까지 다 갔었죠. 10명을 뽑는데 최종 10명까지 들어갔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하는 그런 축에 속해서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는 다 합격이 되고 이제는 마감에 이제 서류 심사하고 이제는 나는 다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서류 심사까지 다 끝났는데 제가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탈락이냐? 나는 무조건 내가 1등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왜 탈락이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지금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저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외교 수교 관계를 맺었나? 아무튼 그래갖고 북한에서 내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할 그때였었거든요. 그래서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 다 그 국경에서 먼 쪽으로 추방 보내고 막 이럴 때였어요. 근데 저희 아빠는 그나마 직장에서 조금 신임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추방을 안 갔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막 한달음에 달려와갖고 아빠한테 와서 울며 불며 막 난리를 쳤어요. 아빠 엄마는 중국에 있었으면 왜 중국에서 그냥 살지 북한에 넘어와갖고 자네들 앞길을 막냐고 막 울며 불며 막 난리를 쳤거든요.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아빠한테 대꾸해본 적이 없고 토달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온갖 행패를 다 부렸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아빠한테 그것 때문에 사과해본 적도 없고 뭐 다른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강명이 아빠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느라고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. 자네가 앞으로 뭐 승진하거나 발전하는데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 일로 방해가 되면은 언제든지 돌려보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희 아버지는 그게 항상 한으로 남으셨나 봐요. 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
앞길이 막히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.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아빠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그게 항상 응어리로 남아서 아버지 생각할 때면은 야, 내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구나. 왜 그랬지? 막 이런 생각도 나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북한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 교과서대로 배웠다면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건 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겠다. 이렇게 배웠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. 왜냐면은 뭐 비교 대상이 일단 없었고 그냥 배운 대로 알다 보니까. 근데 저희가 그때 살 때 내 운명의 주인 내가 아니었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었어요.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당에서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고 내 몸에 달린 머리도 내가 기르기 싶어도 못 기르는 거 자르라면 잘라야 되고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나는 그 주체사상이 본질이라는 걸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는 나라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.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충분히 내가 발전을 하시고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.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TV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고 TV에 나와 노래할 수 있고 TV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중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오기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북한에 가면은 나처럼 엄마처럼 성분이 어떻다는 이유로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지배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살아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 살수록 참 우리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재능만 있다면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금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고향에 대한 생각을 거의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며 살았었는데 강아치가 강아치 TV를 개설하고 또 강아치 방송에 나오면서 생각지 않게 고향에 대한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부모님도 또 떠올리게 되고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일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걸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지 아픈 거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 강아치 TV에 나와서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와 대한민국에서 살 때를 뭐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험한 세상에서 살다 온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우리 어른들,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북한이 어떤 곳인지 과연 어떻게 사는 곳인지를 조금 더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이야기가 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, 내가 북한에서 살 때와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강아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